안녕하세요, 여러분. 주인장입니다. 여러분, 돈 많은 남자 어때요? 이왕이면 돈이 없고 힘든 남자보다는 돈 많고 여유로운 남자를 만나고 싶은 건 당연합니다. 저도 여동생을 여유롭고 지켜줄 수 있을 만한 성품과 그런 능력이 있는 남자한테 보내고 싶지,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한테 보내고 싶지 않은 건 누구나 마찬가지겠죠. 자, 그런데 여러분, 돈이 많다는 게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? 중요한 건 돈이라는 게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가치관으로 살고 있고 성공할 사람의 마인드를 가지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한 사람인지 우리가 그 지표로서 돈을 보는 거 아닌가요? 그런데 왜 돈 많은 남자를 따질 때 이 남자의 차나 명품, 월 수입, 나랑 데이트를 할 때 어떤 비싼 경험을 시켜줄 수 있는지 이걸 봅니까? 보통 이런 얘기들을 해요. 아니, 사람 일이 알 수가 없는데 덜컥 임신이라도 하면 어떡해요? 자,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. 자, 그런데 여러분, 이게 진짜 솔직한 표현입니까? 아니죠. 남자의 외제차나 명품 이런 걸 따지는 사람들은 솔직한 심리는 우월의식을 느끼고 싶은 심리예요. 내가 가지지 못한, 현재 내가 누리지 못한 것들을 이 남자를 통해서 경험해 보면서 마치 내 인생의 수준이 올라간 것 같은 그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. 물론 여러분, 사람이 비싼 차, 비싼 옷, 비싼 음식 안 먹어보고 안 해보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. 이건 비난할 바가 아닌데, 진짜 문제는요, 이런 이익들을 보고 이 남자가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투자를 했으니까 넌 나한테 맞춰줘야지, 이렇게 연애에서 갑질을 하는 상황을 이 작은, 이 아무것도 아닌, 여러분 돈도 아닌 헤어지면 그냥 끝나고 말 이 춘몽의 여러분의 가치를 팔고 있다는 겁니다. 여러분, 연애에는 가치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. 사랑을 통한 행복감이죠. 그리고 이 사람에게 내가 존중을 받는 것이죠. 이게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연애에서의 베네핏이 있다고 해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. 이 남자가 나한테 명품을 선물하고 비싼 다이닝을 데려가고 그러면 뭐예요? 이 남자가 나를 자기보다 아래로 보고 무시하고 있다면, 그리고 자기가 쓴 돈을 토대로 보상 심리로 하다 못해서 넌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넌 내 성욕을 다 풀어줘야 돼, 이런 식이면요. 물론 여러분, 이 남자가 나를 존중하고 사랑해주면서 이렇게 경제적인 여유까지 많은 남자라면 무조건 만나면 좋죠. 그런데 이걸 판단할 때 여러분이 남자의 경제력을 선순위로 보지는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. 자, 이렇게 얘기하면 현실적으로 돈이 없으면 뭐 어쩌고 저쩌고, 자,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. 맞아요. 여러분, 돈을 아예 안 따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보통 결혼 정년기가 돼서 이런 현실적인 조건 아무것도 안 보고 이렇게 만나는 것도 미련할 수 있어요. 근데 여러분, 그 판단의 기준이 외부적으로 보이는 사치품들입니까? 보통 결혼 정년기에 보는 건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죠. 이 사람이 얼마 정도 지금 돈을 모았고 자신의 분야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비전이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거지, 차가 벤츠고 포르쉐고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거든요. 경제력을 판단해 보는 건 같다지만 이건 전혀 기준이 다른 겁니다. 오늘 제가 3가지 조언을 조심스럽게 여러분한테 드려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, 연애에서 이 우선순위를 왜곡하지 마세요. 우리가 연애를 하는 이유는 내가 연애를 통해서 행복감을 영위하기 위해서예요. 연애에서 가장 중점적인 가치는 이 남자와 내가 감정 교류를 통해서 얻는 사랑이고 만족감이죠. 그러기 위해서 남자의 성격이나 인성, 가치관, 나에 대한 존중,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제력보다 우리가 우선순위로 봐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. 물론 여러분이 만날 남자가 이런 것들을 모두 갖추고 경제력까지 갖췄다면 금상첨화겠지만, 만약 이런 부분들에는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 단순한 경제력만 있는 거라면 그 남자랑 연애를 한다고 여러분이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. 여러분의 가치를 그 남자의 경제력에 팔지 마세요. 그리고 2번째로는 그 남자의 삶의 질을 보세요. 보통 이렇게 남자 차나 이 보이는 쪽에 관심이 많은 여자들은 자기도 그런 것에 관심이 많고 좀 연령대가 어린 편에 가까워요. 그리고 그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건 그 남자의 월 수입, 내 남자친구가 월에 얼마를 벌어, 이렇게 남자의 월 수입이 그 남자의 경제력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되곤 해요. 그런데 여러분, 돈을 버는 것도요, 그 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. 예시로 유흥업에 종사를 하면요, 여러분, 돈을 일반인 직장인 기준에서는 굉장히 많이 법니다. 제 어릴 때 친구들 중에서도 이렇게 유흥업에 종사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못 벌어도 한 800만 원 이상이 보통이에요. 그 돈 착실하게 모아서 가게까지 열고, 이런 친구들은 월에 몇 천씩 버는 친구들도 흔하게 있어요. 가정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경우 정말 미안하지만 잘 본 적이 없습니다.
일 자체가 유흥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도 가깝고 심지어 업소 다니는 친구들도 한둘이 아니에요.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친구들이 결말이 좋은 경우도 또 잘 없어요. 한때 반짝 외제차를 타고 좋은 데 다니고 그래요.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생활비 걱정을 해요. 그 돈을 담을 만한 사람의 그릇이 안 된 거예요. 당장 이 남자의 월 수입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연령대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. 당장 이 남자 월 수입이 얼마인지를 따지기 전에 이 남자의 삶에 대한 가치관과 이 남자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세요. 특히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인식의 직업을 가진 남자들이 돈이 많아졌을 때 더 품위 없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. 자, 여러분, 미래 가치가 있는 남자를 만나세요. 자, 여러분, 돈이라는 건, 아니,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건요, 오랜 시간 꾸준히 나이가 들면서 이 여유가 조금씩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, 정말 몇 년 사이에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잘 될지 몰랐다,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몇 년 사이에 달라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반대로 지금 이 남자가 하는 사업체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. 자기 삶에 추진력이 있고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보다는 끝없이 갈증하는 사람을 만나세요. 지금 당장 그 남자가 월 수입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끝없이 자기 삶을 발전시키고 싶은 욕구가 강하고 남들한테 밀리지 않고 싶다는 이런 승부욕도 있고, 그리고 실제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추진력이 더 중요한 거죠. 이런 추진력도요, 삶의 재능이에요. 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 놓을지는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. 제 경험상 이런 남자들이 결론적으로 인생이 빈곤한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. 당장의 돈이 아니라 이 남자의 미래적 가치를 따질 줄 아는 현명한 눈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, 돈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진짜 행복하게 이 사람과 함께라면 힘든 시간도 견딜 수 있을 또 하나의 가족 같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. 내 남자친구가 오픈카를 타고 몸에 걸친 게 몇천만 원이고 그거 여러분의 가치가 아니에요. 그 남자 옆에 있는다고요? 여러분 인생의 질이 상승된 게 아니에요. 그 환상 속에서 여러분의 가치를 저렴하게 팔아버리지 마십시오. 자, 여러분, 오늘도 행복하게 나가세요.